반갑습니다. 행복 토크쇼가 방송된 지는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루에 15,000명, 2만 명씩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아니, 물론 언론을 통해서 방송되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그 세세하고 자잘한 것들은 되게 컸대거든요. 하지만 강산수 TV는 그 부분을 잡아낸다는 거죠. 우리가 잘 몰랐던 거. 그래서 가슴이 따뜻한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서 행복 토크쇼에 싣기 때문에 요거 인기 있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큰 스케치를 하고, 그리고 정치 무대에서 앞장서서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여당의 대변인으로서 이제는 여의도와 함께 손잡고 한국을 행복하게 멘토링 하겠다는 그런 아주 다부진 비전을 갖고 활동하시는 이장우 의원님, 여러분 지난번에도 행복 토크쇼에 메인 게스트로 나오셨죠? 이장우 의원님을 또 모셨습니다. 행복 토크쇼는 말이죠, 한번 들어보고 가치가 있다 싶을 때는 또 듣습니다. 또 모신다니까요. 자, 제 옆에 공사 다망하시지만 다 뿌리쳐놓고 지금 제가 꼭 붙잡아 놓은 이장우 의원님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꾸 뵐수록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정드는데. 의원님 사무실에 문중산 선생님이 쓰신 아주 멋진 족자가 있는데요. 지공무사. 예, 동구청장 취임하실 때 받으신 건데, 예. 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공직에 임하는 사람은 예. 사사로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예.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지공무사. 예, 늘 사사로움이 없이 공직에 임하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어르신 공복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저 글을 주신 문중산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저도 뵌 적이 없습니다. 아, 예.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 전에 예. 그게 아니고요. 저희 교장 선생님 하신 어른이 예. 제가 청장이 됐을 때 예. 저 글씨를 저에게 예, 주셨습니다. 앞으로 공직에 임하면서 예. 사사로움 없이 자라라고. 예. 아, 그러셨군요. 늘 가슴에 담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군요. 의원님,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자꾸 저성장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그 저성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헤어나올 수 있는 어떤 현명한 대안, 의원으로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예. 4대 부분 개혁을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예. 공공 부분에 대한 개혁, 예. 노동 부분에 대한 개혁, 예. 교육 부분에 대한 개혁, 금융 부분에 대한 개혁.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노동 분야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 보니까 예. 유연성이 없고 이러다 예. 보니까 청년들이 지금 고용 절벽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하여튼 이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는데 예.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저성장 늪에 빠져 있는데 이 경제가 성장하려면 일단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수출형 국가 경제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에 수출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국제적인 지금 환경이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성장에 지금 빠져 있고, 이런 저성장 기조는 도리어 이 파이가 커져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국가적인 이런 대개조가 없이는 대한민국 성장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4대 부분에 대한 개혁, 이걸 확실히 좀 해야만 투자 활성화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또 이 대기업 이런 부분은 이 투자를 좀 더 확실하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쌓아놓을 것이 아니고 지금 고용 절벽에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임금 피크제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남는 돈으로 청년들 고용을 해서 세대 간 이런 융합도 하고. 융합도 하고, 또 후세에 예. 지금 젊은 세대들이 잘 건강하게 사회에 나와서 이 가정도 꾸리고 또 잘 살 수 있도록 이 선배들이, 인생의 선배들이 보살펴줘야 되는 건 당연한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동개혁, 교육개혁, 이런 4대 부문 개혁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그 저성장 포함한 대한민국에 지금 멈춰져 있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이제 그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오는 대안으로 말씀하신 게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거다. 그러려면 대기업이 돈을 쌓을 것이 아니라 그 대기업이 갖고 있는 돈을 젊은 청년들을 많이 고용하고, 그리고 이제 오래된 사람들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조금 적게 받아가는 구조를 택한다. 그거 아닙니까? 네, 이제 이러한 의견을 갖고 계신 의원들이 많이 계신가요?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입니까? 젊은 청년들이 바로 그런 의원들을 좋아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이제 절대 저 6월달 통계를 보니까 10.2%가 지금 고용이 안 된 실직 상태잖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이러한 문제 속에서 청년들이 해결책이 없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PC방 가면 20대 전후된 청년들이 빡빡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뭐 하는가 봤더니 PC 게임하고 있어요. 불행한 일입니다. 정말 불행하죠. 우리나라의 그 정말 아이디어들이 젊고 건강한 인력들이 산업 현장의 역군으로 가 있어야 되고, 우리 한국의 경제 기반을 든든히 세우는 허리가 돼야 되는데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없으니까요. 불러주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그 PC방 가서 잊으려고 그냥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부문에서도 임금 피크제라는 게 처음부터 입사해서 퇴직할 때 임금이 쫙 올라가기만 하는 구조가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좀 안정화됐을 때부터까지 가서 임금은 조금씩 줄여가지만 고용은 정년까지 늘려주는, 예. 대신에 그 늘려주는 차액을 청년 고용에 쓰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네, 청년들한테. 그래서 국회에서 어쨌든 이 노동개혁만큼은 금년에 확실하게 매듭을 좀 져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 경제 활성화나 이 경제 성장에도 보탬이 되리라고 보고, 뭐 고용이 돼야 뭐 그렇습니다. 뭐가 되죠. 예. 의원님, 그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면 어르신들, 특히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만 아니라 청소년과 청년층이 행복하다는 행복감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그 청소년 자살도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중고등학교 자퇴하는 학생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또 이 청년들 보면 결혼을 1년에 36만 쌍 하는데 그 가운데 1년에 12만 쌍 정도가 이혼을 합니다. 이게 다 청년들 이야기거든요. 청소년들은 가출하거나 학교를 퇴학하고 있고, 청년들은 결혼했다가 못 살겠다 해서 이혼해버리고, 이게 결국은 우리 한국 사회에 큰 리스크가 되는데, 의원으로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건 청년들이 자살률도 높고 또 이혼 이런 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앞이 보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앞에 절벽이 놓여 있을 때 뭐 그런 선택도 하게 되는데 그건 옳지 못한 것 같고, 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인 스스로 끊임없는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걸 돌파해 가는 것이 새로운 정신이고 젊은인데, 요즘은 그런 것도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아까 하던 이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정부 차원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어느 현장에든 가면 나의 꿈과 미래를 펼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국가 대개조라는 전제하에 예.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그런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재의 일부 희생이 따르더라도 감내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양보를 해줘야 된다. 그런 거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입법이나 또 정치 생활하면서 정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정책들을 입안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노력이 좀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께 굉장히 기대감이 큽니다. 특히 우리 그 강사들 중에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행복 특강을 그 가장 큰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강사들이 있어요. 그냥 웃기는 강사들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음으로 행복감을 키우고, 나는 불행하다가 아니고 행복하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갖는 건데요. 예컨대 1960년대,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새마을운동
하시면서 삶의 문화를 바꾸고, 예.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이제 그 김용기 장로님이 중심이 돼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고, 예. 근면, 그 자주, 자립 이런 것을 정책의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들의 정신을 개조하는 그런 운동을 벌인 곳이 가나안 농군학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좀 약화된 상황인데 다시 우리나라가 일어나기 위해서 제 생각입니다만은 행복한 세상을 구체적으로 만들려면 행복하다, 나는 불행하다가 아니고 행복하다 하는 그 행복감을 높여주는 작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행복 강사들이고, 제가 행복 강사들을 모아서 행복 강사단을 조직을 했고, 또 이제 행복 강사단의 일은 행복 강의만 하는 거니까 이러한 분위기를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확산시키자. 그래서 각 군마다 한 분씩, 인구 5만마다 한 분의 리더를 세우고, 행복 리더, 그분을 명칭을 행복 대사로 하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이러한 분들이 한 수천 명만 되면 그 지역의 기관장과 또는 기업인들, 정치인들 또는 교육인들 이런 분들과 손을 잡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내용이 어떤 걸까?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감을 높여줄까? 또 주부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가정을 따뜻하게 만드는 쪽에 아이디어를 가지게 할까? 아빠들은 어떻게 할까? 어르신들은 나 불행하다, 나는 버림받았다 생각이 아니고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분들을 케어하고 그분들을 코칭해 드릴까 하는 것을 구상하는 전문가. 이게 바로 행복대사거든요. 네. 그래서 행복대사단이 지금 발족이 됐고, 너무 고맙게도 오늘 우리 이장 의원님께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분 중에 최초로 행복대사단 고문으로 되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예. 고문은 하지 마세요. 아니, 고문을 좀 하랍니다, 앞으로. 이 젊은 사람이 고문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저나 우리 행복 대사들만 아니라 그 일을 정말 그 청면 지원해주는 의원님들, 대학 총장님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분들 한 고문단 한 20분 정도 이런 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대한민국을 쭉 끌고 나가면 1960년대, 70년대에 그 농민들을 불러가지고 농민들 그분들에게 먼저 시작했잖아요. 농군학교가. 그래서 잘 살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의식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그게 먹혀 들어가니까 기업인들, 그 다음에 군인 간부들, 공무원 간부들. 근데 저도 이제 석사, 박사 하고, 예. 제가 또 선거에 실패하고 했을 때, 예. 대학에 강의를 몇 년을 했습니다. 예. 했는데, 저는 지금 집사람도 대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강의든 행복감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에게 강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그동안 배운 것들을 남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옛날에는 옛날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막 혼내시면서 공부해서 남 주냐고. 남 줍니다. 근데 요즘은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예. 옛날에는 남 주는 게 아니고 자기만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좋은 분들, 좋은 강사분들께서 이렇게 전 국민들을 위해서 활성화하는 이렇게 좋은 모임을 결성하고 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고 기부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 대학에 시간 강의하시고 하는 분들 예.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안정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동안 수많은 경험들과 또 공부한 이런 풍부한 학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여건을 조성해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큰 일이라고 봅니다. 요즘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아이들 강의하려면 전날 하룻밤을 꼬박 새는 것 같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야 되기.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됩니다. 이번에 금년 1월에 인성교육 그 법이 이제 공표가 됐지 않습니까? 1월 20일에. 그래서 7월 2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인성교육진흥법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법이 진행되기 전부터 우리는 행복 강사들이 대전교도소나 청주교도소에 수형자들에게 가서 인성교육과 행복 특강을 했습니다. 자비량으로, 무료로. 그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느끼는 것이 저는 정말 고맙죠. 행복 강사들이 자기 차 몰고 가서 기름값 하면서 매주 규칙적으로 가서 인성교육을 하니까요, 무료로. 하지만 이분들이 그걸 계속 무료로 할 수 없잖아요. 자기 생활고도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의원님께서 그 강의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업체, 간공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대학도 있고 이런 쪽에 정말 행복을 이야기하는 강사. 어떤 뭐 우스갯소리, 웃기는 만담 이런 것보다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래서 행복을 이야기하는 그런 강사. 대한민국 명강사 개발원에서 매달 훈련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훈련된 행복 강사들, 그 사람들이 좀 전국에 가서 많이 좀 강의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 좀 다니시면서 선전을 좀 많이 해주시면 참 좋겠고요. 그게 이제 행복 강사고, 그 행복 강사들은 행복을 강의하는 강의 전문가로 훈련되고 있고, 이런 분들과 함께 손잡고 지역사회에 행복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분은 행복대사.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는 행복대사단의 고문으로. 알겠습니다.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는 한 배를 터졌습니다. 의원님 이제 도망 못 가십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에 한 50만의 강사들이 있는데 50만 명의 강사들 중에서 행복 강사는 많지 않습니다. 손이 꼽습니다. 그 행복 강사들이 앞으로 숫자를 늘려갈 겁니다. 늘려가면서 행복대사 한 1,000명 시대가 되면 그때 우리가 함께해서 제2의 가나안 농군학교,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일들처럼 한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변혁하는 그런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이장호 의원님이 이제 그 소장파 의원이시기 때문에 여권 아니라 야권에서도 의원님을 많이 주목하시게 될 거고 많이 또 밀어줄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함께 우리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해나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그 행복대사단,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행복대사단에 지금 9분의 행복대사가 생겨났습니다. 대학 현직 겸임교수도 계시고 대학 교수도 있고요. 또 목사님도 계시고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 9분인데 그분들에게 좀 한마디 말씀을 하신다면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분들에게 제가 특별히 해드려야 될 말씀이 좀 애매합니다. 여당 그 대변인으로서. 아이고,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아마 제가 거꾸로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모셔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우리가 그 서울대에서 행사를 할 겁니다. 예. 행복대사단 모임을. 그때 의원님 모시면 의원님 그때 한 시간 정도 좀 특강을 좀 해주십시오. 아이고, 강사분들 앞에서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어쨌든 의원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우리 행복 토크쇼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의정 활동 정말 더 잘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강사수 가족 여러분, 오늘은 말이죠. 행복대사단의 고문으로 1호 고문이십니다. 1호 고문. 1호 고문으로 위촉되신 우리 정말 대전 지역에서 동구청장으로서 잘하셨고, 그리고 지금 의원으로도 정말 잘하시는 이장우 의원님, 새누리당 대변인이십니다. 이장우 의원님과 함께 행복토크쇼를 진행했습니다. 행복토크쇼는 대한민국을 행복하는 일이라면 여당 의원, 야당 의원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만 아니라 경제인, 종교인, 문학인, 교육인, 어느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신분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면 누구나 모셔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행복토크쇼의 메인 앵커 김용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띠용!